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아침 7시 36분을 마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맞아. 당신들은 비겁하다. 뿐만 아니라 멍청하다. 그래 맞아. 당신들은 비겁하다. 뿐만 아니라 멍청하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22대 국회 국회의장이 결정된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22대 국회가 열리면 그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국회의장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잠깐 읽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늘입니다. 22대 총선 당선자 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22대 국회에서 6선이 되는 추미애 당선자와 5선에 성공한 우원식 의원이 경쟁하는 2파전 구도다. 예, 당내에서 경선을 해서 뽑겠다니까 지금까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 이재명 내가 이심이야. 예를 들면 이재명 내가 신복이야. 서로 이재명의 충성 경쟁을 하고 있고 서로 이재명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어. 우원식과 추미애가 전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네 사람이 나왔다가 정성화, 조정식 씨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우원식 두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겁니다. 추미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미애는 하남갑입니다. 지역구가. 어떻게 당선되었는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다 졌어요. 다 졌습니다. 하남갑에서 추미애는 다 졌습니다. 국힘 후보에 다 졌는데 이 강일동 한 곳에서 몰표가 쏟아져가지고 1200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전투표에서 뒤집혔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당일 투표에서 추미애 후보는 23,267표를 얻어 국힘 이용 후보에게 5,659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28,161표를 얻어 이용 후보에게 6,859표를 이겼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개표가 진행된 4월 11일 새벽 2시에서 3시쯤 사전투표 개표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추미애는. 이제 가짜 국회의장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가짜 강대표가 가짜 국회의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번 계양을 선거구의 개표를 제가 개표소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어요. 자, 개표소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진이요. 이번 4월 10일 총선 계양을 투표구에서 나온 여기 사전투표입니다.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여기 가져왔어요. 이제 선관위에서 개표장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빳빳하죠?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꺼내서
이 함에서 꺼내서 지금 이 개표지 분리기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투표지로 보입니까? 이건 인쇄소에서 그냥 배달된 거예요. 제가 어제 원희룡이를 비난했습니다. 원희룡이는 뭐 그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그 국힘 경선에 나왔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한 사람의 대장동 일타 강사. 그 대장동 일타 강사의 그 실력으로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원희룡 씨. 원희룡 씨 지역구였잖아, 이게. 이거 보고도 원희룡이는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른 길거리 나가서 지하철에 가서 계산역일 겁니다. 아마 거기가.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부족해서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쇼한 인간이 원희룡입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라면서요. 대장동 일타 강사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장동 일타 강사 엉터리네. 그 다음에 이재명 본인도 해명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빳빳한 신권투표지가 나와서 자기가 당선되는지를 당 대표잖아요. 더군다나 설명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아무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자, 이런 개항을에서 이런 빳빳한 신권투표지가 다발로 나온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첫 번째로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때 개항을 이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됐어요. 그때 개표장에서 나온 투표지도 이랬습니다. 그 당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제가 잠깐만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실수로 잠깐 지웠어요. 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놨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찾아놨어요, 여러분. 갑니다. 2022년 개항을 4.15 부정선거의 예로 미루어 볼 때 주된 조작의 대상이 4.15 투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된 조작의 대상이 그래서 당일 투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는 당일 투표지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 조작이 사전투표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여겨져 왔지만 당시 영상입니다.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확대해서 올린 속도로 한번 더 보죠. 자, 보세요. 저기 2022년 첫 번째로 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때의 투표지입니다. 투표지. 여러분 저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적다시피 구부려도 뭉텅이들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부정으로 당선된 거예요. 이게 진짜 투표지입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예. 소리가 나온 줄 알았더니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군데군데 뭉쳐있는 자, 보세요. 이게 이재명의 표입니다. 그 당시 적다시피 개항을 2022년 않습니다. 개항을입니다. 이게 진짜 투표지예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재명이는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경선에서 부정으로 당선됐을 가능성이 크다. 가짜일 가능성이 커. 이재명이도 가짜일 가능성이 커. 이제 곧 22대 국회의장이 될 추미애도 가짜일 가능성이 커.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은 가짜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은 가짜공화국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짜공화국을 만드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그렇지만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사전투표하자고 독려를 했어. 자, 그리고 끌려다녀. 이재명이한테. 이렇게 끌려다녀. 그거 조사, 그거 빳빳한 투표지 조사해라 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머리를 숙이고 초청해서 다음번 대통령,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 나올 때 당신이 경쟁자 될 만한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왜 끌려다니죠? 왜 고개를 숙이고? 공격적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자기 부인의 무슨 디올백 사건? 그것도 이렇게 하면 돼.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특검하자. 그러면 당신 부인도 특검하고 문재인 부인도 특검하고 우리 부인도 특검할 때 똑같이 나란히 똑같이 특검석에 똑같이 앉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맞받아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숙여. 어제도 거기서 반갑자. 어제 상황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반갑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국 혁신당 대표와 대면에 악수로 인사를 나눴다. 어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며 조국을 만나 악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반갑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거야. 반갑대. 멀쩡한 사람, 죄 없는 사람도 감옥에 잘 가두더니 죄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지 못하고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끌려다니죠? 할 일을 하면 되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는 윤석열이 하야하라는 겁니다. 빨리. 근데 하야하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화문에 계시는 분. 지켜줘야 하는데 이분을. 또 용산에서 집회할 사람들도 읍소를 해. 이 양반한테. 제발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빌어. 저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대안이 뭐 있냐? 대안은 있죠. 우리가 이분을 뽑았을 때 2년 전에 이분을 뽑았을 때 이분이 이뻐서 뽑은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즉 이분 말고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사람 아니더라도 훌륭한 우파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훌륭한 우파 인사들을 지금 부모를 시키는 시스템을 안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시스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꼭 가동될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내려오더라도 반드시 이재명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이 양반이 내려오게 되면 선거 시스템은 무너져요. 사전선거 시스템은. 그리고 경쟁을 하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당선되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이분 지금 당장 내려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분보다 훌륭한 우파 인사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분이 내려오게 되면 선거 시스템, 사전선거 시스템은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사전선거 시스템 무너뜨리면서 이분이 내려와야 이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포스트 윤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포스트 윤을 만들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저보고 빨리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만들고 있어요. 포스트 윤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시스템,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빨리 발표해라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와도, 지금 당장 내려와도 이재명이 쪽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주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당의 첫 목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토론했대요. 읽어드립니다. 여당의 험지에서 출마한 30대 40대 모임 첫 목회가 보수 재건 14시간 밤샘 토론회를 했다는 겁니다. 14일 밤 8시 30분, 14일 밤 8시 30에서 40대 남녀 10명이 서울 종로구 한 빌딩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소장파가 중심이 된 첫 목회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오늘은 밤을 새울 각오라며 자리를 잡고 수첩과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책상 위에 풀어놓았습니다. 첫 목회 회원들은 이날 22대 총선을 평가하고 국민의힘이 활로를 모색하는 14시간 마라톤 밤샘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40총선 때 국민의힘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북 등 수도권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이들은 밤새 토론을 마치고 15일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는 게 살 길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이런 가치가 지난 2년간 퇴색하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 참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다?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을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윤석열에게 그 비난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틀렸어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틀렸습니다. 서울에서 낙마한 국힘 당원들 그 후보자 중에서도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비겁해요. 당신들은 비겁해요. 윤석열만 비겁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이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비겁하게 침묵했다. 그것도 맞아요. 또 하나 뭐냐 하면 부정선거의 의심이 있다고 했는데 당신들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뭐래도 하나 어디 90개 정도 공관장 자리가 공공기관장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는데 거기 하나라도 얻어 걸릴 수 있으니까 침묵한 거예요. 네, 당신들 비겁합니다. 그리고 멍청해요. 왜 멍청하냐? 투쟁해야죠. 당신들 보고 투쟁해서 국민이 주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표를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은 그걸 원했어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았어. 싸워야지. 이렇게 윤석열이 비겁했고 윤석열이 비겁한데 우리가 따라서 비겁했다. 그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정치 생명은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천만에. 이제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은 지난 40총선에서 당일 선거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그 52명의
비겁한 정치인들은 다시는 찍어주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멍청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들은 비겁합니다. 그리고 멍청합니다. 멍청한 사람은 우리가 또 찍어야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 사람들은 멍청한데 아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것은 이걸 개혁신당인가요? 그래갖고 어제 5.18 광주 묘기에 가서 7시간 30분 동안 일일이 다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둔 15일 영남에서 준비한 국화 천송이를 들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천하람 이주영 비례대표 당선인과 광주광역시 운정동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행사를 위해 전남 경남 김해 화훼농가에서 국화 천송이를 구매해 자신의 차에 싣고 와서 직접 운전해 광주에 도착했다. 2천송이씩 5단의 국화를 나눠 들고 묘역에 들어선 세 사람은 1묘역과 2묘역에 안장된 전체 995개의 묘를 일일이 돌며 헌화하고 묘비를 닦고 절을 올렸다. 1묘역에서 6시간, 2묘역에서 1시간 30분 동안 4명의 합쳐 2000배에 가까운 절을 했다. 이제 이준석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 995명의 열사와 묘에 있는 그 사연 하나하나를 다 느껴보고 싶었다.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절을 한 거,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렇게 세 사람이 절을 한 걸 모두 합치면 2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2000배. 근데 요즘 그 2000이 유행인 것 같아요. 갑자기 왜 2000이 그렇게 유행하게 됐나, 대한민국에. 의사도 2000명 증원해야 된다고 그러고, 5.18 가서 2000배 해야 된다고 그러고, 했다고 그러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요즘 2000이 유행하는지. 자, 5.18 학교 회장이 박명규 씨입니다. 박명규 박사인데요. 박명규 박사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전에 계신 분이 5.18 학회장님이십니다. 부당하게 구금된 애국자 중의 애국자 지만한 박사를 석방하라. 지만한 박사의 5.18 북개입 연구는 학문적 타당성이 높다. 라고 박명규 씨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시고 싶으신 분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박명규 박사의 페이스북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분은 고향이 어딜까요, 여러분? 광주입니다. 광주예요. 이분은 제 직장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MBC에서 가장 존경했던 선배가 박명규 선배입니다. 박명규 선배입니다. 이분이 국장이실 때 제가 그 밑에 부장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훌륭한 부분은 광주 출신이면서 올바르게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 출신 중에 올바른 척하는 사람이 한두 사 정도 있습니다. 주동식이라든지 박은식 젊은 의사라든지 사입이 광주 지식인입니다. 이분이 진짜 광주에 양심이 있는 훌륭한 학자이십니다. 여러분, 박명규 5.18 학회장님의 글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애국자 중의 애국자, 구금된 지만한 박사를 석방하라.
오늘이 그 5.16입니다. 5월 16일 5.16 군사혁명이 있었죠.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변준우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육사 출신이라면 아무리 썩어도 준치란 느낌이 드는데 서울법대 검사 출신이라면 아무리 깨끗해도 시궁창 느낌이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늘이 5.16이에요. 육사 출신이라면 앞만 썩어도 준치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서울법대 검사 출신이라면 아무리 깨끗해도 시궁창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이 변준희 씨의 견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계실 거예요. 자, 포스터 몇 개를 보여드립니다. 내일입니다.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에서 2차 세미나를 엽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니다. 제목은 5.18 관련법과 진상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18 관련법과 진상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제2회 세미나입니다. 조금은 암울한 집회입니다. 공명선거 사망, 자유민주주의 사망, 장례식이 있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5월 25일 되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네요. 검은 정장을 입고 오시라고 합니다. 공명선거 실천 범국민연합에서 합니다. 자녀 특혜 채용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선관위 해체해라 라고 하는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슬로건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은 윤석열은 사퇴하라. 그것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슬로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큰일 났습니다. 장례식도 일어나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덕숭 돌담에 있는 광고입니다.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을 찾는 여러분은 의의가 있습니까?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당신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하십시오. 부정선거에 침묵했던 이 예매를 용서해라. 자식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눈먼 봉사와 봉어리가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은 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종희 씨 광고를 오늘도 읽어드렸습니다. 선거가 끝나서 이제 저는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꾸준히 저한테 18원씩 보내주시는 분이 꾸준히 보내주신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거 말고도 다른 분이 또 좀 많은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8원 또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몸입니다. 예,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쉬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사선 선거를 독려한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분이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 몸이에요. 쇼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바지 사장이다 이런 얘기가. 바지 사장이라는 단어는 아마 공병호 박사가 제일 먼저 쓰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인가? 도대체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그렇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 비굴하게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또 그렇게 비굴하게 삶을 살고 있는 분한테 읍수하는 사람도 있고 지켜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요지경입니다. 예, 방송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내려와도 윤석열보다 훌륭한 우파 인사는 상당히 많고, 그런 우파 인사를 포스트 윤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모임이 태동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빨리 밝혀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방송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